둘째네 잘 다녀오마.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할머니, 대안길은? 도로 이름, 오는? 건물, 번호. 대안길 5번은 홀수니까 왼쪽에 있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도로명 주소 참 쉽고 편하더라. 사용해보세요. 도로명 주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 대학 유치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택시 팽성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택과 안성이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안성시가 3.1운동 기념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및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염전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대학이 부족해 지역 내 우수인재 유출 및 교육비 증가라는 문제점을 안아온 경기 북부 지역에 경동대 양주 캠퍼스가 개교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결실이라며 대학 유치 사업으로 인한 지역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 유치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양주시 고암동 경동대 양주 캠퍼스 문화관 4층에서 입학식 및 개교식이 열렸습니다. 경동대 양주 캠퍼스는 지난 2011년 5월 교육부 이전 계획 승인 이후 착공과 준공까지 경기도와 양주시, 대학이 행정지원부터 기반시설 지원까지 상호 협력해 3년 만에 개교하는 양주시 최초의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본교를 둔 경동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첫 번째 대학으로 스포츠 마케팅과 유아교육 등 5개 학과 30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은 대학이 부족해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타 시도로 진학하는 등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 내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져 북부 지역 도민들은 지역 발전의 어려움과 학부모 교육비 증가라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11년 동국대 고양 캠퍼스 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경동대 양주 캠퍼스와 예원예술대 양주 캠퍼스 개교로 도의 대학 유치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동대학교 양주 캠퍼스가 첫 개교를 하고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양주의 예언예술대학교가 입학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에는 중부대학교가, 또 동두천의 동양대, 의정부의 을지대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에 이런 대학들이 유치된다면 우리 경기 북부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체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학 유치를 다각도로 추진해 경기 북부 지역 내 고등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강효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도와줄 전문 시설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김은수 경기도지사와 박성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장,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경기도의회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단일 건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는 독립된 상담 공간과 전문 치료실, 가족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 지정을 받아 경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상담실과 사무실 등 시설이 좁아 인터넷 중독 상담과 치료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부지면적 406.7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962.47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경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대상 면에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대상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든지 오시면 미술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 미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내가 요리 쪽에 좀 더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럼 요리 치료를 대상으로, 나는 이제 음악 쪽으로 좀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럼 음악 치료를,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도 다 구비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AI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 팽성읍 한 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평택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AI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평택 소재의 종오리 농가에서는 지난 22일 AI 의심 증상인 20여 마리의 집단 폐사와 산란율이 50%로 감소함에 따라 23일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 서신면 종개농장, 화성 온석동 종개농장, 안성 미양면 종오리 농장 등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의심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간이 검사를 했는데 AI 양성일 확률이 있다고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증이 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일단 우선에 살처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발병한 인근 농가의 조리 농장이나 또 다른 종오리 농가는 없지만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의 AI 확산을 막기 위한 10km 이내 이동 제한 및 정기적인 방역 소독으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축산 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예찰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 생활권별로 지역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평택시와 안성시가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주세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2개에서 4개의 자치단체를 묶어 일자리와 교육, 문화와 체육, 복지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평택과 안성도 참여합니다. 평택과 안성은 지역행복생활권을 위해 평택안성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평택과 안성에서는 협력사업과 자체사업 등을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생활권 협의를 통해서 평택시와 안성시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고 또 여러 요인들이 협력을 해주셔서 생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정책들을 협의해 주신다면 아마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택과 안성, 안성과 평택 간에 서로 관계가 잦았고 또 지금도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옛날에 못지않게 서로 관계가 잦은 그야말로 같은 생활권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41개 사업을 선정해 1조 7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역행복생활권은 5월 중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신청한 지역은 포천과 연천 등 2곳입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가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찾아가는 현충시설, 함께하는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관 내 전시관에서는 상시 체험으로 태극기 탁본 및 순국 열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4월 2일 안성 3.1운동 기념관에서 안성에서 일어났던 4.1 독립항쟁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4.1 독립항쟁은 안성 농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이 1919년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무정부를 쟁취한 항거운동입니다. 이번 행사는 2일간의 해방의 기쁨을 가졌던 그날의 함성을 시민과 전 국민이 함께하기 위한 기념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성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교육, 문화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개관합니다. 안성시는 오는 3월 3일 공도읍 진사리에 공공도서관을 개관합니다. AI 확산에 따라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개관식이 연기되었지만 도서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안성시립 진사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교육, 문화 수준에 맞춰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약 3만여 권의 장서 이전을 마친 상태로 최종 마무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주요 시설로는 성인 등 일반인을 위한 종합자료실과 유아, 어린이를 위한 유아자료실, 어린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특화 사업으로 체험 동화마을 및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 강좌를 위한 문화강좌실, 디지털 자료실, 휴게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공도읍 진사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새로운 종합문화 공간으로 안성시 서부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산시 소식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을 확충해 저탄소 녹색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오산시가 리폼 자전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오산천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오산시가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나 고장난 자전거를 기부받아 전문가 수준으로 수리해 리폼 자전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5대의 폐자전거를 수거해 핸들, 안장, 체인, 브레이크 등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휠 교정 등의 수리를 통해 리폼 자전거가 사랑으로 탄생됐습니다. 자전거 리폼으로 재생된 자전거는 관내의 저소득 가정이나 자전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는 한편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리폼 사업을 추진한 오산시는 녹색 도시에 걸맞게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등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염전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자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염전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 1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천일염 전문 인력 수급과 투명한 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를 수 있는 양성기관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염전에서는 교육이수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또 염전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김 양식장과 새우잡이 어선 등 어업 종사자 전반에 대해서도 근로실태 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인 토요 경매와 토요 공연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06년 시작한 도립국악단의 토요 공연과 남도예술은행 그림 경매가 400회를 넘어서면서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 목공예품 경매와 강진 명품 청자 경매, 나주 천연 염색 제품 경매도 전남 관광 투어 상품의 주요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경매와 공연을 통해 16억 원의 관광소득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의 만방에 알린 3.1절이 올해로 95주년을 맞았습니다. 뼈아픈 현실의 항거에 목 놓아 외쳤던 2천만 결의 함성과 태극기의 물결이 한반도 방방곡곡에 펼쳐졌었는데요.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